자, 이번 시간은 제12강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의 그 독자성이 지금 인정되고 있고요. 총전에는 뭐 행정상 즉시 강제의 일종으로 봤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한마디로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개념 광의 이렇게 보는데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는 행정조사를 권력적 조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권력적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 이 광의 시설이 지금 다우설이고요. 법적 성질, 종래의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권력적,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자, 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도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강제조사 있죠. 여기 권력적 행정조사. 이 권력적 행정조사가 이제 강제조사가 되는 것이고 비권력적 행정조사,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즉시강제의 구별을 좀 보시면 행정조사는 다른 점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예비적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예비적 보조적 수단이죠.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 실력을 가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작용입니다. 자, 공통점 보시면 권력적 행정조사, 이건 강제조사, 비권력적 행정조사, 임의조사. 자, 우리가 권력적 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이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뭐 공통점은 사실행위죠. 사실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법적 근거 보세요. 자, 일반적 근거로서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 있죠? 자,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그 시험에서 이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 법 조문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개별적 근거는 개별적 조사에 대해서는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호 사항에 관한 법률 등의 그 근거법이 있어요. 자, 일반적 조사에 대해서는 통계법을 그 근거로 합니다. 일반적 조사에 대해서는 통계법을 그 근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이 나오죠. 제4조인데,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자, 조사 범위 최소화.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의 적합성. 자, 여러분들, 중복조사가 제한됩니다. 중요하죠. 중복조사의 제한. 그죠? 여러분들, 이 중복조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공동조사예요. 여러분들, 공동조사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공동조사. 어떤 하나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관련 기관이 전부 다 한 번에 와서 일회적으로 조사는 공동조사는 허용되겠죠. 그렇지만 중복조사, 하나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행정조사로서 A 행정기관, B 행정기관, C 행정기관이 각각이 와서 조사하는 거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방 위주여야 돼요. 예방 위주의 행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조사야지, 이거 처벌 위주의 행정조사 안 돼요. 예방 중점이 행정조사여야 하지, 처벌 중점이 행정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처벌 중점, 이 처벌 위주, 처벌 중점 아니에요. 요거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나오면 틀려요. 예방 위주의 행정조사입니다. 이거 봐볼까요? 자, 중복조사 제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동조사는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처벌 중점주의는 틀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방 중점주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사 내용 공표 금지 및 비밀 엄수가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이용 제한이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을 좀 봐볼까요? 예. 자, 총칙 보시면, 자, 우리 목적이 제1조, 보통 법에서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조가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죠. 이 법조문을 평소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의 수립 및 조사 대상의 선정, 연도별 행정조사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 하고, 조사의 주기, 조사의 주기, 그 다음 조사 대상의 선정, 이런 것도 이제 법조문을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시험에서는 이 조사 방법, 행정조사 방법, 요것이 시험에서 나와요. 먼저 여러분들 출석 진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 행정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현장 조사가 가능해야 하네요. 현장 조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죠? 예를 들면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일몰 후 일출 전. 그러니까 해 뜨기 전, 해진 뒤 해 뜨기 전에는 현장 조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자리동의 영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공동조사. 공동조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중복조사는 제한되죠. 제한됩니다. 이렇게 조사 방법.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이 이렇게 조사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거. 예를 들면 공동조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장조사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그 법 조문 내용을 평소에 이렇게 좀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의 실시 네 번째 개별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의 사전 통지. 자, 조사의 사전 통지 여러분 법조문 보면 7일 전까지 해야 돼요. 행정조사 기본법 몇 점입니까? 행정조사 기본법 7일 전까지 조사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연기 신청,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0조. 자, 의견 제출, 조사원 교체 신청, 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 또 조사 결과의 통지, 이런 것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관리처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율신고제도, 자율관리처의 구축,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이 부여,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보충에는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이걸 받으시고요. 네. 자, 이제 행정조사의 한계가 나옵니다. 행정조사의 한계, 바로 작년도에도 출제됐는데요. 먼저 실체법적 한계와 절차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 실체법적 한계, 법규상 한계, 법령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즉, 자,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조리상 한계가 인정되죠. 목적이 적합해야 한다. 또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 또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는 한 가지 더 있죠. 행정상 즉시강제 같은 경우는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합니다. 급박성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죠? 목적, 보증성, 비례성. 이것은 권력적 행정조사, 강제조사에서 문제 드는 겁니다. 우리가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뭐 법률 위반,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부분으로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실력 행사의 가부입니다. 자, 부정설이 현재 5설이에요. 행정조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거법들이 직접적 강제 수단을 두지 않고 벌칙 규정이나 불이익 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 실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세무조사 같은 경우, 뭐, 삼성 수원이죠. 수원에 그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수원에 삼성 반도체가 있죠. 여기서 한번 국세청에서, 그죠? 불시에, 이렇게 한번 세무조사를 들어갔죠. 세무조사를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거기서 관계 직원들이, 바로, 우리 회계장부, 회계장부 있잖아요. 회계장부를 갖다가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회계 부정이 있는지를 갖다가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관계 직원들이 거기, 회계 관련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어때요? 이때 우리 국세청 당국은 강제적으로 삼성 반도체에서 관련 회계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죠. 그 앞에 사람이 20, 30명 서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인위 장벽을 치는 거죠. 결국 어떻게 있어요? 우리 국세청 직원들은 실력 행사를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돌아갔죠. 이때 실력 행사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때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다른 우회 수단을 통해서 행정처벌을 고합니다. 이때 바로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바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시죠. 바로 지시 내려가지고 노발대발하셨죠. 당장에 좀 세무조사를 받아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자진해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잘 해결됐고. 자, 이렇게 해서 실력 행사의 가부 이쪽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안 됩니다. 앞에서 배우신 행정상 즉시강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상 즉시강제도 요거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시험 잘 나옵니다. 즉시강제도 실력 행사, 직접 실력 행사를 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다른 우회 수단을 통해서 즉시강제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법적 한계가 나옵니다. 절차법적 한계인데 영장주의와의 관계입니다. 요것도 좀 중요해요. 가끔씩 나옵니다. 자, 절충설이 현재 다우설 판례예요. 물론 권력적 행정조사, 강제조사를 갖다가 전제로 옵니다. 강제조사, 즉 권력적 행정조사에서만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다만 형사 책임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조사작용 또는 직접 물리적인 강제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조사작용의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됐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시면, 요 내용을 좀 수정할게요. 편집 과정 중에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영장주의 절충설인데, 이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즉시강제도 행정조사도 영장주의 관계에 대해서
7급에서 좀 시험이 좀 종종 출제되고 우리 9급에서도 출제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주의가 되어 있죠. 예, 또 헌법도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장주의가 우리 그 행정조사, 강제조사인 권력적 사실인으로서의 행정조사에도 적용이 있는가? 이 문제인데, 자, 이 절충선은 이거예요. 요거는 그냥 요거까지만 필요합니다, 지금. 자, 절충선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유예해요. 영장주의가 유한다고 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의 자, 행정 목적 달성의 불가피성으로 영장주의를 자, 배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장주의 배제. 이렇게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절충설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절충설은 이 결과, 그죠? 절충설은 이 결과, 맨 끝에 나온 이 결과가 그 견해예요. 헌법상 우리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행정 목적 달성이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절충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마디로 보면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절충설은 그 결론이 그 답이기 때문에 판례는 영장주의가 배제된다고 본다.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충설의 결론대로 혹시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맞는 질문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증표 제시. 자, 우리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은 행정조사를 향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 증표 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더라도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해요. 보시면, 자, 헌법상의 형사, 절차상의 진술 거부권의 행정조사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학설 대립이 있다. 학설 대립이 있다라고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의 효력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올해 시험 나왔어요, 이거는. 보시면, 자, 문제수제 행정조사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한 행정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드는가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자, 중요하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과세처분이 발해진 경우, 자,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 등은 정확하지만 세무조사의 실체법상, 그죠?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 정성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자,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요거와 관계돼서 독과수 이론이라고 해요. 독과수 이론. 네, 독과수 이론. 자, 우리 보시면 학설. 자, 절충설이 5설입니다.
절충설이 대우설입니다.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것이므로,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것이므로 행정조사의 위법은 행정행위 이 위법과는 구별되는 것이나 양자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자,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에 기한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요것이 절충설이 현재 다수설이에요. 요렇게 시험 나왔어요. 예설의 독과수 이론 적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를 봐볼까요? 잠깐 요거 내용들 다시 한번, 요거 내용은 한번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예전에 행시 외시 시험 있을 때는 나왔어요. 실급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하여튼 한번 출제된 부분은 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4, 5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4, 5년 후에 나온 거죠. 자주 출제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보시면, 자,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와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법이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에 용어만 익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만 잘 되면 계속 그렇게 요점, 논점 위주로 해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인데, 자,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자, 뭐겠어요? 손실보상을 해주겠죠. 손실보상을. 자, 여러분들,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뭐, 토지 취득보상법. 지금은 어떠냐면, 이 토지보상법, 여기에 이제,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여러분들 상식적인데, 우리가 뒤에서 행정상 손실보상을 배우셔요. 행정상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습니다. 일반법이 없고, 그래서 행정상 손실보상은 각 개별법에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줘요. 이것이 행정상 손해배상과 틀려요. 행정상 손해배상은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이 있으니까 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우리 일반 국민 사회는 누구나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법이에요. 근데 각 행정상 손실보상은 이와 같이 각 개별법에, 뭐 토지보상법에 이렇게 개별법 보상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줍니다. 보시면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죠?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두고 있다. 이건 뒤에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그러니까 행정법을 갖다가 이렇게 전반적인 체계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체계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 바퀴 돌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행정쟁성. 자, 보세요. 권력적 행정조사의 대부분은, 자, 권력적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강제조사죠. 강제조사. 됐죠? 단기간 내에 종료됩니다. 단기간 내에 종료돼서 권리보의 이익. 이거 뭐라고 해요? 협의 소의 이익. 줄여서 소의 이익이라고 하죠. 우리 행정소송, 취소송 제기요건은 처분성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죠. 이건 처분성 인정되죠, 이건 처분성 인정되지만, 행정소송의 또 다른 요건, 소위 이익이 있어야 돼요. 취소소송 요건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행정쟁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이 실행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맞죠? 행정상 즉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행정조사 중 강제조사도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공통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우리 행정상 즉시강제도 똑같아요. 그 논리 구조가.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이건 실행 착수가 있자마자 단기간 내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뭐 앞에 행정상 즉시강제도 뭐 광견 미친 개죠. 광견 저 사살했습니다. 걔가 죽어 나부러져 있어요. 자, 이 광견을 사살한 행위. 자, 광견이 이미 죽어서 나부러져 있는데 광견을 사살한 행위 갖다가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자, 처분성 인정되죠? 처분성 인정됩니다. 공권력 행사예요. 그런데 판사님에서 취소 판결을 통해서 원상 회복돼야 한대요. 걔 살아와야 안 살아와요? 안 살아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객값을 줘야 돼요. 객값. 자, 위자료까지 줘야죠. 걔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물, 사랑스러운. 지금 뭐 가족이라고 하는데 뭐 가족으로 취급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감정상, 정서상 그 가족이겠지만 이것은 식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이죠. 재산에 있어서 그 객체일 뿐이지. 예, 감정상은 사람에게 뭐 사람 취급하지만 사실 이제 사람이면 그 살인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객값을 물어주면 됩니다. 객값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행정조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직접강제도 마찬가지지, 즉시강제도 마찬가지고, 행정조사, 권력적 행정조사, 강제조사의 경우도 똑같아요. 구조가. 이건 이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 격과 관련돼서, 소위 이익과 관련돼서, 처분성과 관련돼서 각각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 이거죠. 행정상 손해배상.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입니다. 그렇죠? 손해배상은 바로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객값을 주는 거죠. 불법행위로, 이법행위로 재산상 손해. 걔는 재산죄의 대상이고, 재산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보다 행정상 손해배상이다. 이런 응용 문제가 직접강제, 즉시강제, 행정조사, 이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즉시강제라든지 행정조사 또는 직접강제와 관련돼서도 나와요. 특히 즉시강제와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이 뭐라고요? 객값을 주는 거죠. 객값.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도 여러분들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도 인정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 지금 행정조사,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면,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자가 돼요. 공무집행 방해자 셉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집행이 위법한 경우는, 그죠? 위법한 경우, 정당방위가 가능해요. 공무집행 방해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때 정당행위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적법행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예방적 부작위 이 청구소송이 인정되는가? 판례는 부정합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판례가 행정소송이 유용, 항고소송이 있어요. 항고소송이 있는데 여기는 취소소송, 무효종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꼭 기억하세요. 사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행정법의 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뒤에 나와요. 하지만 관련된 부분은 간략히 언급하면서 가면 뒤에서 이해하시기가 더 편합니다. 그거 보시면 항고성의 죠 항고성. 법으로 규정, 우리 행정소송법이 항고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이것을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법정 항고소송에서 최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법정 항고소송 외의 소송 유형을 판례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법정 외 항고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또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이런 것은 판례가 부정해요. 학설도 다우서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인정 안 돼요. 판례는 부정 나온 거죠. 기타 이런 제도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행정조사를 봤는데, 행정조사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법조문만 충실히 봐주시면 돼요. 법조문 보시고 행정조사 관련해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제라든지, 그죠? 예, 위법조사와 처분의 효력과의 관계 이런 거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법조문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주는 출제되지는 않지만 거의 3, 4년, 4, 5년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와. 작년에 안 나왔네? 재작년에 안 나왔네? 않고 하시면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70점 부과 문제니까 행정조사 기본법도 여러분들 잘 평소에 많이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